안녕하세요, 유이쌤입니다. 자, 오늘 역학적 에너지 보존 2점 문제 9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물체 AC를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손으로 잡아 점 P에 정지시켰습니다. 자, 손을 가만히 놓으면 A는 이제 D만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이제 Q를 지나게 될 거고,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mgd다라고 줬고요. BC의 질량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A 질량은 이제 안 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전체 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A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B와 C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을 봤을 때는 감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역학적 에너지 증가했죠. 그리고 얘도 이제 어때요?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고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 델타 EK만큼 이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얘도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 증가량만큼 이 녀석이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맞는 지문. 얘 증가? 그럼 얘는 감소해야지만 전체 계에서 보존이 될 거니까 기억은 사실은 바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식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이 mgd라고 했고요. 이 녀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요. 자, 얘도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대신에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자, 이걸 다 더했을 때 보존이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C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지금 얘가 D만큼 올라가면서 얘는 D만큼 내려올 거니까요. 이 mgd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얘랑 얘는 증가할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mgd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EK, B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EK, C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이 전체 증가량이 뭐다? 감소량과 같아야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보존이 될 거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B의 운동 에너지와 C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mgd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 식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네들은 어차피 어때요? 똑같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이 속도가 동일할 거예요. 즉,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얘는 질량이 m이고 얘는 질량이 2m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mgd인데 그 중에 3분의 1 값은 얘, 3분의 2 값은 얘라는 거예요. 1대2로 이것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3분의 1 mgd가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2 mgd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운동 에너지가 질량에 지금 비례하는 건데 질량이 1대2니까 이 전체 운동 에너지 값이 1대2가 돼야 되고 그 합이 mgd니까요. 그거를 1대2로 나눠주면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 요거죠. 3분의 1 mgd가 맞다라는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뭐 F는 ma식을 쓰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문제가 뭐냐면 R자임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쪽 장력과 이 중력을 지금 알 수가 없고 또 A의 질량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A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A, B, C가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A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건 결국에 C의 가속도, B의 가속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에서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이제 변화량과 같다. 이걸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R자임 곱하기 이동 거리가 델타 EK다. 이렇게 갈 건데 R자힘이 이제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게 R자힘이고 D만큼 이동을 했죠. 그죠? 자, 요것이 뭐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3분의 2 mgd다 해서 이제 R자임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로 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뭐 날려야 돼?
4대 dm 날리면 이제 A는 2까지 날려버려요. 3분의 1 G가 되면서 디귿도 맞는 지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높이가 4h와 9h인 지점에서 물체 AB를 놓았더니 둘이 충돌을 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등속도 운동을 했다. 어쨌든 충돌을 했고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덩어리가 돼서 올라갔는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이제 정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충돌을 하면서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보존이 안 된 형태잖아요. 그럼 얼마큼 손실됐는지를 알고 싶으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합에서 나중 역학적 에너지 합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문제에서 준 E0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지금 이 충돌 후의 속도, 충돌 전의 속도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속도를 좀 놔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mgh라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그쵸? 이 높이에 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의 속도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거 다 하실 줄 아시죠? V는 루트 2GH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충돌 전 직전에 이제 A의 속도를 해보면 충돌 전 A의 속도는 여기 루트 2G에다가 H가 4H가 여기다 쏙 들어가니까 8GH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충돌 전 B의 속도를 또 해보면 B는 9H가 들어가니까 루트 18GH 이렇게 이제 써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얘가 이제 2 루트 2GH가 될 거고 얘는 3 루트 2GH 이런 식으로 속도의 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아직 질량은 알 수가 없고 이제 충돌 이후에 H 높이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으니까 충돌 후 이 둘 같이 운동했겠죠? 둘의 속도에 대한 거는 이제 해볼 수가 있겠네요. 왜? 질량이 어차피 영향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2GH 이렇게 루트 2GH, H까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트 2GH. 이거 루트가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운동량 보존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가 어차피 루트 2GH는 공통이니까 우리가 B로만 접근했을 때 A의 속도를 2V라고 놓는다면 B의 속도는 3V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후에 둘의 속도는 V, 그죠? 2대 3대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A, B에 대한 질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쌤은요, A 질량을 스몰 am, B의 질량을 스몰 bm 이렇게 놓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2V에다가 am을 곱하니까 2amv 이렇게 되고요. B는 이제 bm에다가 3을 곱해서 3bmv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 후에는 A 플러스 BM에다가 V의 속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MV 전부 날렸더니 2A 더하기 3B가 A 플러스 B가 되면서 그쵸? 여기서 뭔가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실수 하나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운동량의 보존을 할 때 얘는 A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동했고 B는 왼쪽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반대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로 고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고치고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운동한 거니까 얘는 부호가 맞았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어야 돼요. 죄송해요. 자, 그럼 이제 넘겨보면 A는 4B가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A가 여기가 이제 4BM이 되니까요. 얘네들은 이제 질량의 B가 나온 겁니다. 질량의 B는 이제 4대 1이다 라고 이제 질량의 값까지 찾았고요. 그냥 뭐 4mm 쉽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충돌 전 역학적 에너지 합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에 자, A의 질량 4m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충돌 전 속도 2V니까요. 2V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 그리고 3V의 제곱 이것이 충돌 전 역학적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실량을 구할 거니까 충돌 후 운동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 충돌 후는 2분의 1 둘이 더하면 이제 질량은 5M 그리고 V가 됐으니까 V의 제곱 요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4니까 날리면 8에다가 8mv 제곱에다가 헷갈리니까 그냥 쓸게요. 2분의 9mv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5mv 제곱을 빼면 2분의 4, 2가 되니까 10mv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게 되는데요. 이제로꼴로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충돌 직전 A의 운동 에너지, 즉 얘 말하는 거죠. 자, 충돌 직전 A의 운동 에너지 얘가 2제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8mv 제곱에서 10mv가 제곱이 되려면 4분의 5를 곱한 게 되니까요. 4분의 5, 2제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전 운동 에너지 합에서 충돌 후 운동 에너지 합을 빼주는 그 부분이 필요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량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내려오는 부분을 고려해서 속도를 표현을 했고요. 그걸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질량비를 구한 다음에 4mm 놓고 이제 속도도 다 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찾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 EM인 물체 A, 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하여 압축을 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얘는 마찰 구간 지나서 직선 운동을 하였고요. B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였다. 자, A가 빗면을 따라 올라간 최고 높이가 4지분의 5V제곱이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처음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형인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으로 또 해보면 B의 운동량이 EMV이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EMV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질량이 M이니까 지금 왼쪽 방향으로 속도가 이제 EV, 마이너스 EV 나왔다는 거니까 왼쪽 방향으로 이제 속력으로 치면 이제 EV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서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에 왼쪽으로 EV의 속력으로 갔으니까요.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A와 B가 분리되기 전에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4mv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합이 즉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 계산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A 같은 경우 2분의 1 m 아까 2v의 제곱이었죠? 자, 계산해보면 mv제곱, 2mv제곱이 나오네요. 3mv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수철에서 출발했을 때의 운동에너지 합이 바로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얘는 틀렸죠. 3mv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A가 마찰 구간에 올라가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에서 올라간 후 나중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니까 요거 운동 에너지 계산해보면 2mv 제곱이고요. 빼기 그 다음에 여기서의 지금 최고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으니까 최고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일 거잖아요. 여기 이 최고점에서의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mgH가 4지분의 5v제곱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GG 날려주면 4분의 5mv제곱이니까 4분의 3mv제곱이 되면서 요게 바로 감소량이 되겠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연직 위로 던진 공이 중력과 공기 저항력을 받으면서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인데 공을 던진 순간부터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T1일 때 알짜임이 0이다. 그럼 바로 봐볼까요? 자, T1일 때 지금 속도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멈춘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올 거잖아요. 얘가 정지했다고 해서 지금 알짜임이 0인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여러분. 기울기가 있잖아. 가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이 아닌 거예요. 그죠? F는 MA인데 지금 A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T1까지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어때요? 가팔랐다가 점점점 완만해지는 거 보이세요? 가팔랐다가 완만해지니까 크기가 감소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T1에서 T2까지 공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거는 무엇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얘 문제를 잘 보셔야 돼. 공기 저항력을 받고 있어. 이거 다 무시해야 보존이 되는 건데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정답은 니은이고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 2점 문제 마무리했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